자, 1번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은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뭐 그렇겠죠. 당연히 힘들 상호작용할 거고 뭐 힘의 작용과 반작용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겠지. 뭐 중력도 마찬가지고요. 니은 대류 현상은 자기력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대류 현상 뭐 대기가 이렇게 흐름 그런 것들 다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디귿 원자나 분자 사이에서는 중력보다 전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자나 분자는 원자는 기본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플러스와 또는 마이너스 사이 간에 뭐 인력 또는 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력이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는 보통 중성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력은 거의 없고요. 전기력보다는 중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아니죠. 답이 디귿 아니죠. 답이 3번입니다.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질량이 다른 두 물체 라지 M과 스몰 m을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며 물체의 질량은 라지 M이 스몰 m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물체의 물리량이 서로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얘네들 똑같이 지구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g로 동일합니다. 뭐 9.8m/s 제곱이다 라던가 또는 10m/s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겠죠. 자, 기억 봅시다. 낙하에 소요되는 시간 요거 한번 식으로도 좀 볼게요. 일단 이동거리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야. 이 공식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낙하한 높이 h다. 이걸로 바꿔봅시다. h는 v0t 플러스 2분의 1at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른 문자들로 좀 더 치환을 해보면은 자, 일단 지금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v0는 없는 거야. 이 항은 죽는 거고 또 가속도 자리에는 g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h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기억에서 낙하에 소요되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g 넘겨주고 2 올려주면은 t는 루트 g분의 2h다. 뭐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라지 m 또는 스몰 m 질량이 들어가지 않지. 이 공식 자체, 시간 공식 자체에 질량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이 낙하하는 시간은 동일할 것이다.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g도 동일할 거고 라지 m과 스몰 m끼리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높이 스몰 h도 동일하죠. 그래서 기억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이것도 한번 식을 봅시다. 일단 F는 MA란 말이야. MA. 자, 그럼 중력은요? 중력을 우리가 따로 쓰게 된다면은 F는 mg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M은 달라요. 라지 M 대 스몰 M으로. 중력 가속도는 동일하더라도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중력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디귿 떨어지는 동안 두 물체의 가속도는 G로 동일하죠. 자, 리을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의 속력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속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 V는 V0 플러스 AT더라. 자, 얘네들 V0 없었고요. A는 G로 동일하고 T도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도 같을 것이다. 그러면 니은 아니고 디귿 맞고 리을 맞으니까 답이 기억 디귿 리을 3번이 되겠죠. 자, 3번 그림 가는 연직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사과 A의 모습을 나는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인공위성 B의 모습을, 다는 빛에 달라붙는 머리카락 C의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이건 이제 전기력 때문에 그런 거겠죠. A 같은 경우는 이제 중력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지금 B 같은 경우는 보면은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도는 원운동을 하는 인공위성이다.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뭐 이렇게 돌고 있다. 자,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에는 당연히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구로 당겨지고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그 인공위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지구 주위를 잘 돌고 있냐 이거야. 중력만 있다면 당연히 인공위성은 지구 쪽으로 추락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돌고 있더라. 왜? 이 인공위성이라는 게 원운동을 하면서 원심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운동을 하면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원심력과 중력,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이 중력이 저 원심력을 상쇄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궤도에서 계속해서 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문제를 보면요. 기억, A가 떨어지는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 빨라질까요? 예. 중력이 있다. 즉, 가속도가 있다. 중력 가속도가 있다. 그럼 가속도가 있다는 건 빨라진다라는 얘기죠. 니은, B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운동 방향이 직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공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인공위성이 저기에 있으면 정확히 위쪽으로 운동 방향이 결정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지구가 이 인공위성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쪽일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인데 힘을 받는 방향은 지구 쪽이다. 지금 정확히 수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위성이 여기에 있을 때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 이쪽이야. 근데 힘을 받는 방향은 지구 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직교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디귿, C와 머리카락에 띈 전하의 종류가 같다. 자, 전하의 종류가 같다.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데 B세도 플러스가 있다. 이러면 서로 밀어내겠지. 그럼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의 종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력, 즉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내가 이거 맨날 물리할 때 설명을 했다고. VT 그래프. 자, VT 그래프에서 우리 그래프에서 나오는 그 변수들의 의미를 좀 봅시다. 일단 VT 그래프 면적에서 뭐가 나오냐? 이동거리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면적 말고 기울기라는 게 있죠. 기울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울기는 가속도다 라고 했어요. 기울기는 가속도다. 자, 한번 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 지금 0에서 3초까지는 2m/s에서 4m/s로 속도가 증가를 했죠. 가속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3초에서 6초까지는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4m/s잖아. 이거는 등속도 운동을 한 상황입니다. 자, 시간 또 6초에서 10초까지는 4m/s에서 0m/s가 된 거예요. 속도가 4에서 0으로 느려졌죠. 감속 운동을 한 겁니다. 자, 감속 운동을 했고, 첫 번째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첫 번째 구간이나 세 번째 구간 모두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등가속도냐?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2에서 4로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오고 있다. 즉, 시간이 변함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구간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속하는 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1차 그래프 형식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구간은 각각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중요해요. 이 전체 운동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가속도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가속도는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X축 변화량 3, Y축 변화량은 2죠. 그럼 가속도는 3분의 2m/s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가 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 여기서도 우리가 가속도를 한 번 더 보면요, 4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4가 감소했죠. 그래서 4초 동안 4가 감소했다. 그리고 감속하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기 평탄한 구간, 이 구간도 한번 보면요, 지금 기울기가 빵이죠. 그럼 가속도가 빵이다. 자, 이 말이 곧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면적도 한번 구해봅시다. 면적, 이동거리를 그럼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동거리를 보면요, 면적이 9예요 9m 이동했고 3에서 6초 동안은 12m, 그리고 6에서 10초 동안은 역시 12m. 다 더하면 전체 이동거리는 33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지금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네,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일정하게 가고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속도가 감속하고 있는 여기에서 세 번째 구간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을 거야 라고 답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왼쪽이 아니야.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유는 감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도의 부호가 양의 구간에 있죠.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물체가 4m/s로 가고 있다가 세 번째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감속이 되는 거예요. 3m/s, 2,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정지,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m/s 정지까지 꾸준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기억! 3초에서 6초까지의 변이의 크기는 12m다. 3초에서 6초만 따로 봐야 되는 거죠. 이 구간 3초 동안 4m/s로 일정하게 이동을 했다. 12m 맞죠? 니은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2m/s 제곱이냐. 자, 0초에서 3초까지 계속 가속도는 3분의 2m/s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1초일 때 물어봐도 2초일 때 물어봐도 그냥 우리가 3분의 2m/s 제곱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디귿, 8초일 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자, 8초일 때가 어느 구간이냐면은 요 세 번째 구간이죠. 세 번째 구간. 지금 감속하고 있는 거지. 왜 감속을 하고 있냐. 원래 뭐 이쪽으로 4m/s, 오른쪽으로 4m/s로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반대쪽으로 힘을 가해준 거야. 그러면서 감속을 하게 된 거예요. 자, F는 ma죠. F는 ma.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가속이 반대 방향이다.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느려지게 된 거다. 자, 가속이 반대 방향이다. 힘도 반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 방향과 같다. 틀린 보기네요. 답이 3번이죠. 자, 문제 5번. 그림은 자유낙하하고 있는 사과 A, 나무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사과 B,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달 C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질량은 C의 6배다. 기억 봅시다. A와 B의 높이가 같을 때 중력의 크기가 같다. 높이가 같을 때 중력의 크기가 같다. 높이가 같을 때 뿐만 아니지, 중력이라는 것의 공식을 한번 보자고. 중력은 mg예요. 중력과 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고, 질량이 1대1이야? 그럼 F가 무조건 1대1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A와 B의 질량이 같다. 중력은 무조건 같다. 니은 C는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를 갖는다. 자, C.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를 갖고 있을까? 한번 봅시다.
C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위성이야. 달이죠. 지구를 공전하고 있어요. 지구가 있고요. 여기를 돌고 있는 게 달이에요. 힘의 벡터를 내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얘가 이쪽으로 돌고 있다고 합시다. 지구 때문에 받는 힘은 이쪽이야. 자, 그리고 원운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힘도 있죠. 원심력도 있죠. 자, 그럼 이때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를 받는다. 지금 정확히 주어를 정해줬죠.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 가속도를 갖는다. 중력 때문에는 지구 방향 중심 방향으로 갖는 그 가속도를 갖는 게 맞죠.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은 얘가 가속을 받고 있어? 달은 계속 등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가속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냐 이거야. 그거를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속도가 바뀌진 않지만 얘네들의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가속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 C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C를 당기는 힘의 6분의 1이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달이 있어. 얘는 지구 질량의 6분의 1배래요. 얘네들 서로 간에 중력을 끼치고 있겠죠.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게 더 작을 거냐, 얘가 6분의 1이니까 더 작을 거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큰 거잖아.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우리 이때는 중력 가속도, 중력식을 한번 봅시다. 중력은 R제곱분의 중력 상수 라지 곱하기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R은 뭐냐면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야. 그 거리. 그리고 G는 그냥 상수,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분자에 뭐뭐가 들어가냐면은 첫 번째 물체의 질량, 그리고 두 번째 물체의 질량, 요게 같이 들어가요. 요 전체가 중력 힘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물체가, 이 두 물체가 중력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체는 두 개지만 중력은 하나라는 거야. 즉,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거나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거나 그 힘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D가 6분의 1배다 아닌 거예요. 자, 6번도 한번 봅시다. 진공 중에서 깃털과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진공이라는 건 도대체 왜 있는 조건이냐. 진공, 저게 왜 있는 조건이냐면은 공기 저항을 없애려고 그래.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보면요, 깃털이 있고 쇠공이 있으면 깃털은 바람에 휩쓸려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상승 기류 때문에 얘가 당연히 늦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공기가 없다면, 대기가 없다면은 얘네들은 똑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방해하는 상승 기류 또는 어떤 바람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말을 표현해 준 거예요. 진공이다. 자, 쇠구슬의 질량은 100g이고 깃털의 질량은 1g이다. 쇠구슬이 2 지점을 통과할 때, H 지점인가요? 예, H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T이고, 라지 T이고, 깃털이 H 지점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은 스몰 T이다. 똑같겠죠? 라지 T나 스몰 T나 똑같을 거야. 기억,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은 작용을 합니다. 얘도 중력가속도 G를 받을 거고, 얘도 중력가속도 G를 받을 거야. 근데 중력 그 질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를 스몰 m, 얘를 라지 m. 이 중력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 공기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기저항, 공기가 위로 힘을 준다. 깃털은 표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 공기저항력을 세게 받을 거야. 그리고 쇠공은 표면적이 좁아. 그렇기 때문에 공기저항력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 저항력, 즉 힘을 크게 받기 때문에 가속도가 많이 감소를 하고요. 쇠공은 저항력이 작죠. 그래서 가속도가 덜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더라. 니은도 한번 봅시다. 쇠구슬과 깃털이 H인 지점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 라지 T와 스몰 t는 같다. 니은도 맞죠. 디귿, 쇠구슬의 무게는 100N이고 깃털의 무게는 1N이다. 물어보고 있는데, 자, 중력 F는 mg를 볼 건데 얘네들 지금 봤을 때 100g, 1g이다 라고 되어 있죠. 라지 M 0.1kg이고 그리고 스몰 m 깃털의 질량은 0.001kg이죠. 0.001kg이다. 여기에 10씩 곱해주면 얘는 1N, 얘 같은 경우에는 0.1N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네요. 단위 같은 거를 중요시 해야 됩니다. 킬로그램 단위와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제곱, 요 단위가 곱해졌을 때 뉴턴으로 꽂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높이가 스몰 h 그리고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 B, C가 뭐 TA, TB, TC 동안 자유낙하한다. M, EM, EM이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VA, VB, VC이다. 자유낙하하고 또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진공 상태인가 봐요. 자, 우리 T 아까 공식 하나 배웠다. T는 루트 G분의 2H죠. 시간의 비율까지 한번 구해볼게. G는 똑같고 H는 ABC가 1대 1대 2죠. 즉 시간의 B는 TA 대 TB 대 TC는 1대 1대 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번 아니고 2번 VA 대 VB 대 V 대 C, VC 이거를 비교해 달라는 건데, 자, 일단 낙하할 때까지 그 걸린 시간이 C 쪽에서 가장 길죠. 우리 아까 낙하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변한다 했냐면은 V0는 없고 V0는 날아가고요. AT인데 가속도 G 들어가면 되겠죠. GT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럼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 시간이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면 나중 속도도 1대 1대 루트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C가 큰 게 맞네요. A, B는 같고, 니은 2번 맞고. 3번 물체 A, B, C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모두 같다. 당연하죠. 4번 세 물체 모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얘네들 낙하하고 있잖아. 그리고 중력 가속도, 중력도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같은 방향 맞습니다. 5번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B는 EM이고 A는 M이잖아. 중력식 다시 한번 봅시다. F는 mg다. M이 1대 2다. F가 1대 2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게 더 작아요. B가 더 크겠죠. 답이 5번. 자, 문제 8번.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10m/s로 던진 물체 A와 가만히 놓은 물체 B가 수평면과 나란한 기준선 P를 지나 수평면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단 A는 왼쪽으로 10m/s로 가고 있고요. 던져졌고요. B는 그냥 자유낙하네요. 그리고 A가 10m/s로 던져졌을 때 시간 t가 지나서 L만큼, 수평거리 L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건. 같은 높이에서 A를 수평 방향으로 20m/s로 던졌을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A와 B. Y축 방향으로는 동일하죠. Y축 방향으로는 동일해. A는 X축으로 속도는 있었지만 Y축으로는 그냥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따로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때 A가 시간 t가 걸렸대요. 그럼 B도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간 t가 걸릴 거예요.
근데 A가 다른 상황도 있네. 같은 높이에서 이번에는 A를 20m/s로 던져줬다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높이니까 시간은 여전히 t일 거다. 자, x축 이동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A는 x축만 보면 10m/s로 가는데 x축 방향으로는 힘을 전혀 안 받죠.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x축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10m/s로 시간 t 동안 갔다 라고 했을 때 x축 이동거리 L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20m/s로 등속도 운동을 할 때는 2L만큼 움직였겠죠. x축 방향으로 간 이동거리는 2L이다. 시간 t가 동일하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기억.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L만큼 이동한다. 아니죠. 20m/s를 두고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2L만큼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 이 물체는 시간 t초 후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그렇겠죠. 높이가 변함이 없어. 첫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수평면에 도달합니다.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D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 연직 방향의 속도는 10m/s로 던질 때의 2배이다. 자, 연직 방향 속도, Y축의 속도만 보면 맨 처음에 0m/s였고 0이었어요. 시간 t가 지났다. Y축 속도가 증가를 했겠죠. 뭐 VY가 뭐 예를 들어 몇이 됐다, X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X라고 해야 돼. Y축만 지금 분리해서 볼 거잖아. Y축 시간 동일하고 Y축 가속도 G로 동일하잖아. 그래서 속도, Y축의 속도 변화량도 동일해야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였냐?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9번. 그림과 같이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를 각각 VA, VB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졌더니 평면상의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 두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이걸 봤을 때 VB가 더 크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A는 더 위에서 출발을 하고요. B는 더 아래에서 출발을 해. 그럼 Y축만 놓고 본다면 A가 떨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란 말이야. A의 떨어지는 시간, 채공 시간을 라지 t, 그럼 B의 채공 시간을 스몰 t라고 합시다. 이동거리가 똑같아. X축으로 지금 속도가 있었어. VA, VB로. 그리고 중력은 수직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Y축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X축 속도는 전혀 변하지 않겠죠. 자, 그 말은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건데, 자, Vx 곱하기 T가 X축 이동거리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누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A가 B보다 크더래. 이동거리는 같대. X축만 놓고 보면. 그럼 속도, X축 속도는 A보다 B가 커야 하는 거죠. 그래서 VA보다 VAB가 크다라는 게 나오네. 기억? 맞네요. 기억 맞고. 1번 맞다는 거죠. 1번. 2번. A와 B는 수평면에 동시에 떨어진다. 미친 소리죠? 더 높이 있는 A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3번. A만 연직 방향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 아니지. 연직 방향의 속력은 다 일정하게 증가하죠. 중력만 받고 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3번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4번. 운동하는 동안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 A가 떨어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자, 여기 있을 때 A의 운동 방향이 이렇게 접선 방향인 겁니다. 아까 했죠? 원운동과 비슷하게. 자, 근데 가속도 방향은 이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다릅니다. 5번. AB의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 아니죠.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수직한 방향은 이쪽이죠. 아니, 중력의 방향이 이쪽이죠. 저 5번은 무슨 말이냐? 아까 지구가 있고
뭐 달이 있다 했을 때 운동 방향이 이쪽이면 중력이 이쪽이더라 해서 수직 방향이다 라고 배웠었죠. 원운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 다음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것이다. 기억! 자의 한쪽 끝에 동전 A를 올려놓고 다른 쪽 끝에는 자의 옆에 동전 B를 놓는다. 그렇군요. 자를 기억 방향으로 빠르게 쳐서 A, B를 동시에 낙하시킨다. 탁 쳐가지고 A는 그냥 자유낙하가 시키겠다라는 거고 이 자의 뒷면으로 B를 쳐서 수평투사 운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대. A는 자유낙하, B는 이렇게 움직이겠더라. 그래서 V라는 속력을 처음에 갖고 움직인대. X축으로는 뭐가? B가. 자, X축으로 처음에 속도가 V다. 이게 변하겠니? 안 변하지. 안 변한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때 동전 B는 0.4초 후 바닥에 떨어졌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동전 B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2m다. 즉 0.4초가 걸렸는데 요 수평 방향 요 거리가 1.2m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력과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중력과 속도가 10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을까? 뭐 그런 건 안 나와 있네요. 한번 봅시다. 일단 자, 기억! A는 0.4초 후 바닥에 떨어진다. 맞겠죠? A나 B나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Y축 속도가 없었다라는 거지. B는 X축 속도는 있었지만 Y축 속도는 없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B의 수평 방향 속도는 3m/s냐? B 지금 어디 있냐? 0.4초 동안 떨어졌고 B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떨어지는 시간이 0.4초래요. 그때 1.2m를 이동을 했다 그러죠.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의 속도 Vx는 3m/s다 라는 게 나오겠네요. 3m/s랑 0.4초랑 곱해져서 수평 방향 이동거리 1.2m가 나왔겠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두 동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미친 소리죠. F, mg 중력밖에 없는 상황이야. 가속도 일정해. 중력에 있는 질량도 일정해요. 그러면 중력 절대 바뀌지 않는다. 답이 3번이네요. 자, 문제 11번. 그림 가는 영희가 수영장 벽을 발로 미는 모습을 발로 민대요. 나는 채권건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나는 철수가 야구 방망이로 공을 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대요.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누가 이게? 영희가 벽이 영희를.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책이 책상을 밀고 책상이 책을 밀어서 지금 받쳐지고 있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이 배트가 공을.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둘 다 이런 게 이제 작용 반작용인데 한번 좀 더 봐야겠네요. 기억, 영희가 병을, 힘과 벽이 영희를. 이거 작용 반작용 맞고요. 미리 말했죠. 니은 책이 책상을, 그리고 책상이 책상을 맞죠? 디귿 철수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힘. 이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자, 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관성이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운동하고 있는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출발을 할 때 내가 뒤로 밀리려고 하지. 왜? 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 이게 이제 관성인데, 자,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 버스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오른쪽으로 A 가속도로 출발을 한다 라고 하면요, 이 물체는 관성력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관성력에서는 크게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물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떤 관성력을 받을 것이냐. 버스의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면
ma라는 관성력을 받을 거예요. F는 ma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과 버스의 가속도가 관성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자, 그럼 F는 ma다 라고 했어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작다. 질량이 크면 관성력이 세겠죠. 그래서 기억 아니고. 니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다. 맞겠죠. 나는 버스에 타고 있어. 버스가 갑자기 출발을 해. 난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니은 맞고요. 디귿,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는 것은 관성과 관련이 깊다. 그렇죠. 내가 안전띠를 안 매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차가 있어요. 뭔가 더 큰 차? 트럭하고 이렇게 박았다라고 합시다. 트럭하고 이렇게 박게 되면은 얘가 갑자기 트럭하고 박으면서 정지를 해버리겠죠? 그럼 사람이 튀어져 나가 버리잖아. 그러면서 죽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관성으로 튀어져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더라. 이것도 맞죠. 이불을 털면 이불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지의 관성과 관련된 현상이다.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요? 자, 이불이 이렇게 있어요. 몽둥이로 누가 때려요. 어떤 놈이 이불을 몽둥이로 때려요. 그러면은 이불이 펄럭하고 하면서 먼지가 그대로 공중에 떠 있게 되겠죠. 그런 것도 역시 관성이더라. 릴도 맞고요. 네, 5번. 미음, 무릎을 굽히면서 착지하면 다칠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관성 때문이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유는요. 무릎을 굽힌데 약간 낙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을 굽혀. 그러면 내가 착지하면서 그 다리를 좀 더 길게 할까요? 관절까지. 자, 이놈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냥 똑같이 떨어지는 거. 그냥 닿으면 끝이겠지. 착지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작게 걸립니다. 근데 어떤 놈은 떨어지면서 관절을 굽히더래, 이렇게. 그럼 착지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놈은 발이 땅바닥에 닿자마자 착지가 끝나는 거고, 어떤 놈은 발이 땅바닥에 닿았지만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서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길게 돼요. 얘네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똑같은 높이에 도달을 한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땅에다가 가해주는 충격량 자체는 다 동일해요. I는 FT인데 충격량 자체는 다 동일하더라. 근데 시간이 이쪽에서 짧고 이쪽에서 길다라는 거죠. A랑 B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A보다 B가 더 큰 거야. 그럼 F 힘은 A 쪽에서 더 큰 거죠. 힘이 크다. 그럼 얘가 부셔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힌다. 시간을 더 길게 만든다. 그러면 힘을 더 작게 한다. 그렇게 해서 다칠 위험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다음은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마찰과 공기저항이 없다면 D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할 것이다. 자, D가 만약에 땅바닥에 이렇게 딱 도달을 했을 때 10m/s라는 속도를 갖게 됐다라고 하자. 마찰이 없대. 그 말은 이 바닥이 얘한테 반대로 가하는 힘이 없을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D한테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X축으로는 가속을 안 받아. 가속도, 감속도 받질 않아. 그럼 속도는 계속 일정하겠죠. 그럼 평생 동안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기억부터 봅시다. 길을 걷던 사람이 돌불에 발이 걸리면 앞으로 넘어진다. 이거는 관성과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자, 디귿. 관성과 관련이, 아니, 원래 지금 이 문제,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거 관성과 관련이 있는 문제일까? 있을까? 있겠죠.
자기 운동을 유지한다 이런 느낌이잖아. 니은 지진기의 무거운 추는 땅의 진동을 기록할 수 있다. 맞을까? 맞아요. 예, 이것도 맞다. 디귿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상자를 큰 힘으로 당길수록 상자의 속력은 더 빨리 증가한다. 이건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냥 관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버스의 가속도와 물체의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죠. 이건 힘의 방향과 그리고 물체의 방향이 똑같은 상황이잖아. 관성하고는 다르더라. 답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1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지. V라는 물리량 알고 계시죠? 속도가 2m/s다 라고 하면 1초에 2m 가는 거다 라는 거에 우리가 반박하지 않는다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동거리가 10m다. 그럼 뭐 10m 이동했나 보지. 그냥 이것도 어색하지 않아. 요거 살짝 어색해. 운동에너지가 10줄이다. 약간 어색해. 근데 공식을 알고 있어. 2분의 1 mv제곱이다. 뭐 중학교 때도 했다고. 근데 운동량이 4다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야. 운동량, 요거 똑같은 물리량이야. 그냥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다. 요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속도를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있죠. 질량이 1이래잖아. 운동량은 mv인데 질량이 1이야. 운동량이 2야? 그럼 속도가 2겠죠. 운동량이 4야? 그럼 속도가 4겠죠. 예. 이 y값은 운동량이자 곧 속도 값이겠네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 질량이 P는 mv인데 질량 자리에 1이 들어가면서 P가 곧 V다 이렇게 되더라고. 이해돼요? 한번 봅시다. 기억 1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4m/s다. 보시면 되죠. 1초일 때 4m/s로 찍히고 있죠. 니은 물체가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초 동안 운동량이 얼마나 바뀌었냐 이걸 보시면 돼요. 충격을 줬어. 그럼 충격을 준 만큼 뭐가 바뀌냐면은 운동량이 바뀌는 거예요. 자, 충격량 공식 다시 한번. I는 FT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정지해 있어. 10N의 힘으로 2초 동안 줄 거래. 밀어줄 거래. 그러면 충격량은 20을 준 거예요. 20. 그럼 어떻게 되냐? 자, F는 mA인데 F가 10이래. 질량이 1이래. 그럼 가속도는 10이겠죠. 가속도가 10으로 2초 동안 가속이 됐다는 거야. 1초에 10씩 빨라지는데 2초 동안 가속이 됐대. 그럼 20m/s가 됐겠죠. 2초 후의 속도는 20m/s가 됐을 거라고. 그러면 2초 후의 운동량은 1kg 곱하기 1 곱하기 20 하면 운동량 20이 나오죠. 충격량 20과 운동량 20이 동일하네요.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초 동안 어떻게 됐나 봅시다. 0에서 3초 동안 운동량이 6이 변했다고. 운동량이 6이 변했어. 왜? 충격량을 6을 받았나 보지.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0초부터 3초까지 물체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하는 건 맞아. 충격량이 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거니까 힘이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정한 힘이냐 이거야. 자, F는 mA라고 했어. F는 mA. 일정한 힘이냐? 질량은 어차피 평생 동안 일정하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가속도가.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단위 시간 동안 초당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한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즉 VT 그래프에서 속도가 1차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냐 그걸 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다,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디귿 맞고 니은 맞고 기억 맞네요. 답이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몇 가지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 질량이 4kg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5m/s로 날아가고 있다. 운동량 보여야 돼. 운동량. 질량과 속도를 곱하면 되죠. 20이네, 20. 운동량 20. 질량이 4kg 공이 왼쪽 방향으로 5m/s. 역시 운동량 20이네요. 근데 언니,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오른쪽이고요. 이 친구는 왼쪽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20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왼쪽이다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졸라 쉽죠? 예, 좋아요. 자, 다 질량이 2kg의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10m/s. 운동량 몇이에요? 아, 똑똑해요. 오른쪽 방향으로 20. 천재예요, 천재. 자, 운동의 크기를 비교한 곳.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결국에 크기밖에 없죠. 부호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얘네 둘은 운동량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나 같고, 다까지 같네요. 다까지 같다. 그래서 예, 답이 3번이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 이런 문제 틀린다. 그러면 호구죠. 틀리면 돼요? 안 되죠. 근데 틀린 애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니네 때부터는 한 2등급 때 애들부터 이런 문제 다 틀려버릴 거야. 느껴야 돼. 자, 16번.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6m/s 또는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A, B가 충돌을 한 다음에 4m/s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6kg, 3kg라고 질량까지 줬네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일단 A와 B가 있으면은 얘네 충돌할 거다라는 게 보이십니까? 왜 충돌을 할까? 왜 충돌을 할까? A가 더 빨라서 그래요. 그럴 거 아니야. 이 친구는 2m/s로 가고 있는데 얘는 6으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 1초에 몇 미터씩 따라잡는지 혹시 보여요? 4씩 따라잡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상대 속도가 4m/s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1초에 4m씩 가까워진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가까워져서 충돌을 하더래. 자, 그때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6에서 4로 바뀌었어. 이유는 요 놈이 뒤에서 들이박았어. 그러면 작용반작용의 힘으로 B도 A를 반대쪽으로 밀어내지만 A도 B를 반대쪽으로 밀어내죠. 이렇게 자기들의 A는 원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고 B는 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는 느려졌다. 그럼 B는 빨라졌겠죠? 2에서 더 빨라졌을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생각이잖아.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뭐 문제에서 그냥 객관식으로 나온 거야. V가 몇이냐? 1, 2, 3, 4, 5 중에 몇이냐?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은 1과 2를 선택하면은 바본 거죠. 접어야죠. 예. 우리는 적어도 2보다는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그럼 풀어내려면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되냐? 어떤 법칙을 써야 되냐? 바로 충돌 전후 운동량은 보존이 되더라.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A의 충돌 전의 운동량 66에서 36이에요. 맞죠? B는요 3, 2에서 6이에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충돌 전에 이 운동 세상에 있는, 이 운동계에 있는 전체 운동량은 40이다. 충돌 후에 역시 얘네 둘의 운동량을 다 더하면 42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의 운동량은 6 곱하기 4에서 24고요. B의 운동량은 3 곱하기 V에서 3V다. 이게 40. 그럼 이게 18짜리네요. V가 6m/s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어요? 이해돼 안 돼? 좋아요. 충돌 후 B의 속력은 3배가 되냐? 원래 2였고 6이 됐다. 3배가 되는 게 맞네요. 기억 맞고. 니은 충돌 전후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게 맞는 보기예요.
이 보기는 암기를 하셔도 돼요. A와 B가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거든. A가 B한테 준 충격만큼 B도 A한테 그만큼의 충격량을 주는 거예요. F로 밀어내면 얘도 F로 밀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서로 간에 준 충격량을 봤을 때 F로 똑같고 서로 간에 접촉한 시간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 A는 B랑 접촉해 있는데 B는 A랑 접촉을 안 한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T도 동일합니다. FT가 동일하다. 충격량 I까지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방향은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죠. 방향이 반대이다. 맞습니다. 니은 외워주시면 됩니다. 기억 맞고 니은 맞고. 디귿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이 얼마가 됐냐라고 하면 충격량을 운동량을 변화시키더라.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운동량이 6이었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18이 됐죠? 12만큼 받았네요. 이것도 맞네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자, 17번. 병원 갔다 와서 힘들어요? 병원 왜 갔어? 속이 안 좋아요? 속 안 좋을 때는 메뚜기 한 2마리 먹으면 돼요. 미친 소리죠. 자, 1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 2kg인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벽에 충돌한 후 2m/s의 속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충돌 전에 언니 충돌 전에 운동량 몇이죠? 그렇죠. 천재라니까요. 충돌 전에 플러스 8이에요. 그 다음에 2kg짜리가 2m/s의 운동량 몇이죠? 4. 그냥 4다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4다. 반대 방향으로 됐잖아. 그럼 벽이 공한테 준 충격량이 몇일까? 12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12로 줬다라고 하면 되죠. 크기만 놓고 보면 12고.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2 맞아요? 물체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4다.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4 맞고요. 디귿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맞아요? 맞다라는 거야. 이게 개념이라고. 디귿 자체는 당연히 맞는 말이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5번이네요. 자, 평균 힘에 대해서 내가 영상에서 보여줬거든. 혹시 기억나십니까? 평균 힘? 자, 그림과는 바람총을 부는 쪽에 입구에 화살을 넣고 수평 방향으로 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표는 길이만 다른 동일한 바람총 A, B에서 각각 같은 위치에 놓은 동일한 화살이 바람총을 부는 순간부터 평균 힘의 크기와 힘을 받은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대요. 자, I는 FT야.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B가 1대1이네요. 시간은 1대2예요. 그럼 충격량이 1대2겠죠? 그럼 총 A로 쏘는 것보다 총 B로 쏘는 게 충격량이 더 크다라는 거네. 그럼 총 B에서 나온 어떤 공이, 어떤 총알이 더 멀리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바람총의 길이는 A가 B보다 짧다. A가 짧겠죠. 그러니까 총알이 받는 시간이 짧게 걸린 거 아니겠어. 니은 바람총을 떠나는 순간 화살의 속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다르겠죠. 충격량이 다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다를 거고, 운동량이 mv인데 뭐 질량이 같을 거고 v가 다르다. 그래서 A와 B에서 다를 것이다. 디귿
화살이 더 멀리 나가게 하려면 바람총을 부는 힘을 크게 하고, F를 크게 하고, 뭐 당연한 말이고, 바람총의 길이를 길게 한다. 시간도 길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 이렇게 하면 크게 할 수가 있더라. 거의 다 왔어요. 자, 19번.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4m, 2m인 물체 A, B가 플러스 X방향으로 2V,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냈다. A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V-로 운동하고 B는 정지한다. 나의 기억 니은은 A, 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 받는 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렇대요. 일단 충격량이, 전체 충격량이 2S 대 3S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왜 면적이 충격량인 건데? 충격량 공식 다시 뭐라고 했냐면 FT예요. 근데 보니까 Y축이 F고 X축이 시간이야. FT 곱하면 이 면적이잖아. 그게 곧 충격량이라는 거예요. FT가 2대 3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2대 3이겠죠, 또. 한번 봅시다. 어느 쪽에서 충격량이 클지. 여기 운동량 4m 곱하기 2V에서 8mV예요. 밑에 놈 운동량은 6mV고. 그럼 이쪽에서 충격량이 더 크지 않을까? 그쵸? 이쪽에서 더 클 거예요. 자, B는 정지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B는 정지한다. 그럼 얘는 충격량을 6mV를 받아서 정지가 됐다라는 거죠. 충격량이 2대 3인데 이 자리가 6mV의 충격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3자리는 9mV를 받았다라는 거죠. 즉 얘는 8mV로 벽에 처박일 건데 충격량 마이너스 9mV를 받아서 나중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mV가 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나중 운동량이야. A의 나중 운동량. A의 질량은요 4m이에요. 그럼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V가 되어야 마이너스 mV가 될 수 있겠죠. 그럼 A는 4분의 1V로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속력 V-로 운동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 V-가 몇이냐? 4분의 1V다. 답이 2번입니다. 자, 요런 문제. 자, 문제 20번. 그림 가는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A는 야구 장갑을 뒤로 빼면서 받는 모습을 나타냈고 B는 야구 장갑을 움직이지 않았다. 자, A는 받으면서 충격받는 시간을 길게 한 거죠. T가 길어졌다, F가 작아졌다. 힘이 작아졌어. 이렇게 해야지 손이 덜 아플 거 아니야. 이렇게 받으면 손 부서져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또 이거야. B쪽은 시간을 짧게 했더니 바로 그냥 거기서 멈춰버렸잖아, 바로. 그래서 힘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A쪽은 뒤로 빼면서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게 했다. 그러면서 최대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운동량, 야구공이 오는 그 운동량 자체는 동일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야구공이 똑같은 운동량의 P를 가지고 있는데 정지까지 충격을 흡수한 거라고. 그게 잡았다라는 거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P야? 그럼 충격량도 곧 P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당연하겠죠. 충격량도 P겠죠. A의 그래프는 Q냐? A, Q 맞겠죠. 예. 니은 야구 장갑이 공으로 받은 평균 힘은 B가 A보다 크다. B가 더 크겠지. 힘은 B가 A보다 크다. 맞고요. 딕은 야구 장갑이 공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받는 시간은 A가 B보다 작다. A가 더 길겠죠? 시간은 A가 더 길다. 답이 4번이네요. 자, 어때요? 충격량 이해 좀 되십니까?